그런 면에서 교과 연계 독서 지도다. 이것은 공부라는 아이들에게는 워킹인 이것과 이 독서를 잘 연결시켜서 하는 건데 참 균형 잡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어떤 책인지 잘 구해도 여러분이 그걸 잘 엮을 능력이 중요하죠. 그 수업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업 디자인은 결국 학습 목표에 맞게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에요. 제가 교과 독서 프로그램 만들 때 결국은 교과서 사가지고 교과서 학습 목표들을 다 이렇게 쪼개서 보고 거기에 연결시켰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결국 학습 목표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긴 합니다. 그래서 교과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을 건지 아니면 교과서보다 이제 심화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약간 고민이 필요하고요.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알맞은 도서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. 뭐 난이도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교과학습, 그러니까 교과 독서에 이제 뭐 전중을 나눴을 때 전에는 우선 흥미랑 관심을 유발하고 배경 지식을 쌓고 그리고 중간에는 정보를 탐색하고 이해를 돕고 그리고 후반에는 배운 내용을 다지고 그걸 확장하고 적용하는 것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.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이사이마다 이제 어떤 책을 어떤 타이밍에 활용할 것인지 그 맥락을 통해서 연결하는 게 수업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배경 지식 이걸 조금은 이제 제가 전에 공부했을 때 사서쌤도 같이 있었는데 팀 티칭 그러니까 교과 선생님 있잖아요. 교과 선생님과 학교 사서쌤이 같이 한 그 진도를 같이 맡아서 같이 이제 하는 팀 티칭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는 분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교과 독서에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을 쌓는 것 그리고 수업하는 그 과정 속에서 더 필요한 부분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배운 내용을 단순 암기식으로 배웠다면 책을 통해서 좀 더 실생활 관련된 면으로 좀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요. 요즘은 청소년 독서 같은 경우는 맨 뒤 같은데 이것이 초등학교 몇 학년 몇 학기 어떤 과목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.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담아두기도 했어요. 특히 여러분이 이제 학부모들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애가 이번에 지금 화산과 지진 공부하는데 거기가 조금 약하던데 라고 하면 그 책을 이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. 우선 초기 한글 국어를 예로 들면 한글 관련 동화로 흥미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한글의 기본적인 이제 어휘 개념들을 학습하거나 또 여러분이 그냥 읽어주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글자를 가리키며 읽거나 그리고 어떤 목적, 어떤 미션을 주고 나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글 국어와 연계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한글이란 거 아까 말했지만 내가 책을 좋아하지 않아도 스윙스나 래퍼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은 내가 만나고 싶고 이런 것처럼 한글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는데 세종대왕이라는 분,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아니면 이제 그런 좋은 인식을 갖게끔 하는 것과 또 재밌는 한글 동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좀 더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 더 이제 학습의 효과를 좀 더 유도하는 특히 이제 보면 초등 전학년 막 교과서 연계도서 뭐 이야기들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막 교과서에 활용된 어휘들을 다루고 이런 책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능력들 내가 맞춤법이 부족하다 이러면 그 맞춤법에 관련된 책을 추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. 다음 이제 수학, 과학 같은 거 보시면 수학도 이제 관련된 동화로 흥미를 유발하는 것
그리고 다양한 실험이나 이런 것들 예시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, 그리고 실생활에 접목한 책들 이런 걸 통해서 사고력과 문제기를 기르는 것,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. 예시 책들을 보면 혹시 자석총과 끌리스라는 작품 보신 분 있으신가요? 저 되게 이제 흥미롭게 옛날에 봤던 책인데, 저는 이제 교육회사 있을 때 이거 보고서 과학으로 연계하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과학이란 과목 거기서 이제 자석이 나오는 부분과 연계하면 좋은 재밌는 동화다라고 해서 연결을 했었는데, 한창 교과서가 막 개정될 때 이제 교과서에는 이게 국어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이랬던 사연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과학 프로그램에 넣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교과서에 수록이 돼버려서 이제 빼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, 근데 또 교과서도 여러 번이 있는데 최종분에는 또 빠지기도 해서 아쉬웠던 적도 있고 막 그래요. 근데 그만큼 좀 완성도 있는 동화인데 또 주인공의 자석 총각이에요. 그 나라가 자석이란 나라예요. 그런 걸 통해서 좀 재미있게 자석의 특징도 배우고 이야기도 즐길 수 있는 좀 성공적인 이제 학습 동화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많이 이제 나오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, 수학과 아까는 과학과 동화 엮은 수학 동화, 수학과 연계,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,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이제 동화 구성.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되게 막 전집으로 구매하시고 시리즈로 구입해서 책 읽으면서 좀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니즈를 잘 구해주고요. 그리고 되게 이런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추리 같은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. 이렇게도 이제 이런 수학 과학이라는 조금은 아이들이 좀 더 공부하기 어려운 것들을 재밌게 이야기식으로 접할 수 있게 해주고요. 다음 사회 역사 면에서도 동화로 흥미를 유발하거나 특정 영역, 인물, 그리고 어떤 시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책으로 이해도 높이거나 또 이 시에 대한 토론으로 현 시대 문제에 대한 사고력을 기르거나 이렇게 활용이 가능해요. 예를 들면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동화를 선정하거나 어떤 이제 사회 TV 뉴스에서 많이 보는 그런 정치에 대한 좀 더 이해를 돕는 그런 이야기를 고르고, 그리고 이제 토론할 수 있는 논쟁거리, 핵심 이슈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섞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 교과서 속 뭐이고 초등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어, 지금 화면이 제가 책 표지 화면이 보이시나요? 여러분? 안 보이시는 분은 왜 그러실까? 지금 5월에 달리기 그래서 이런 정치가 생겼다 이런 거 보이시나요? 어, 안 보이시는 분은 한번 네, 한번 나갔다 오시겠나요? 안 보이시는 분은 한번 재접속을 한번 할게요. 이게 다른 분들은 다 보이신다고 하니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, 우선 잘 안 보이시는 분은 한번 재접속 한번 부탁드릴게요. 우선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학습 내용과 연계를 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어떤 점이 좋냐면 친구들도 내가 아는 내용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. 여러분이
애가 시무룩하게 있다가도 나 이거 아는 건데 라고 하면 막 말하고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잘 연계시키면 여러분 참여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다음은 예체능. 예체능에서도 우선 예체능에서는 유명한 인물, 스타,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을 이제 활용하면 굉장히 높은 참여율을, 그 흥미를,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관련 종목 배경 동화, 만화. 뭐 우리 따지면 슛돌이를 보고 내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다.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전문적인 배경 지식을 이제 예체능 지식을 쌓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진로와도 좀 관련이 많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손흥민 인물에 대한 이야기, 뭐 김연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스포츠 정신에 대한 거, 그 종목에 대한 꿈을 키우기도 하고,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농구를 하고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뭐 이런 식의 배경으로 활용되는 걸 통해서 예체능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,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팁 이런 것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.